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와 무속, 선거와 무속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대선 때마다 무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 속사정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매번 대선 때마다 무속 논란이 있었던가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체육관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로 바뀌었죠 다시. 예. 87년 대선에서는 이른바 1로 3김이 출마했는데 네. 양김 단일화 문제가 최대 이슈였으니까 무속 문제가 크게 불거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상을 모셔두게 하면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불상은 300만 개가 돼야 된다. 예. 한 점술가가 노태우 후보 진영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300만 개의 불상이 집에 놓여지면 당신은 대통령 된다?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각 가정마다 불상을 둘 수는 없으니까 네.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도안된 다보탑 속에 불상을 그래 넣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전에 없던 도안이 보였어요. 그게 불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근데 그 도안은 불상이 아니라 실제로 다보탑에 새겨져 있는 돌 사자상이고요. 사자상. 예. 이미 1983년 1월부터 시중에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소문이네요. 네, 헛소문이었네요. 예. 그럼 그 이전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없을 리가 없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점을 신봉하기로 유명합니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보부 고위 간부를 시켜서 유명 점술가들에게 정치인 6명, 비실명으로 했다 그래요. 네. 박정희, 유진산, 이철성,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6명의 운명 감정을 받았는데 김대중은 박정희의 상대가 안 된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는 김대중 후보에게 진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듬해 1971년 유신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예. 그 쿠데타 일시를 10월 17일 자정으로 정한 게 세금정의 한 유명 점술가로부터 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이거는 그럼 소문이 아니라 보도까지 예. 됐던 내용이에요? 전두환 정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이제 직선제를 하니까 대선 일자를 12월 16일로 잡았는데 네. 이것도 당시 여권의 선거 관련 전문 점쟁이로 불리는 청운동 도사에게 문의해서 결정했다. 청운동 도사님한테. 예, 근데 당시에 청운동 도사가 12월 16일로 하건 17일로 하건 노태우가 당선된다. 16일로 하면은 자식이 적고 17일로 하면 자식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 자식이 적다 많다고. 그게 이제 다시 의아했는데 네. 그 이듬해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됩니다. 자식이 적게 된 거죠. 선거 날짜를 12월 16일 냈고. 예. 그 1992년 대선 날짜를 12월 18일 금요일로 잡았어요. 예. 당시에는 금요일로 했어요. 요즘은 뭐 이제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몇 주 무슨 수요일 이렇게 정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12월 18일, 12와 18을 더하면 30일이죠. 그리고 금요일이잖아요. 네. 거꾸로 하면은 김영삼이 됩니다. 네. 금요일. 예. 자, 30금. 예. 거꾸로 하면 김영삼.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무속 논란이 일 정도로 무속은 정치권과 깊숙이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17일 날 받은 건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된 거고. 네. 전두환 정권에서 12월 16일 정한 거하고 92년 12월 18일 정한 거 김영삼 이것도 확인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여전히 소문이에요? 뭐 당시에 언론들과 그 정치권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 확인됐던 정도입니다. 예. 와, 그렇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속 논란이 등장한 건 언제입니까? 어쨌건 그 무속이 이제 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무당이냐, 법사냐, 역술인이냐, 점쟁이냐, 풍수질이냐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통칭하면은 샤머니즘으로 불리고 무속 신앙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무당, 법사, 역술인, 점쟁이 다 좀 넓게 보죠. 예, 뉴욕 타임즈가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잠시 한번 보시면은 정보기술 강국인 한국 사회에서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다. 대선이 있는 해인 올해는 유명한 무당을 만나기 위해 예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이런 보도를 해요. 예. 저 보도가 최근 보도라고 얘기하지만은 2007년 7월 7일자 뉴욕 타임즈 보도입니다. 2007년. 네.
그때 저기 보면은 이제 뭐 조상의 묘를 명당으로 이장하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을지 문의하는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에게 몰려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저 내용에. 그게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그때가 4번째 출마한 거잖아요. 예. 대선 전에 네. 김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던 부친 묘와 포천에 있던 모친의 묘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동교동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했죠. 네. 그리고 1997년 대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대선 앞두고 이장하는 풍습이 이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게 이때죠. 그 이전에는 뭐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뭐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김종필, 이해창, 한화갑, 김덕용, 이인재 등등 다 조상묘를 이장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DJ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유명한 무속인 혹시 심진송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 이게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일을 근사치로 예고했고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을 맞춘 걸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예. 97년 대선에서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이해창 후보의 당선을 예언을 했는데 심심한 거의 유명 역술인 중에서는 DJ 당선을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이 심진송 씨도 2002년 대선에서는 손학규의 당선을 예고했고 실패했죠. 그렇죠. 2012년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언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됐고. 예.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예언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편인 거예요? 사실 그 대선에서 예언이라는 게 거의 50% 절반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적은데. 거의 안강구도니까. 그렇게 가는데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예언한 무속인이나 점술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거의 뭐 이해창 후보 쪽으로 쏠렸던 거죠. 그렇죠. 당시에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던 12월 19일 밤 가장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집단 중 하나가 점술가들일 것이다. 이때는 이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점술가들이 많았거든요. 노 후보의 당선을 예언한 펀드 매니저들이 도사들보다 한 수 위라는 비아냥 그림도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네네네.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예고한 이가 대학에서 풍수학을 강의하는 김두규 교수입니다. 네네. 지금도 뭐 일간 신문에 풍수 관련 글을 연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예언한 펀드 매니저들이 도사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말이 지금 쏙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는 정치인들이 뭐 점쟁이니 뭐 무속인들 찾아다니는 케이스보다 시중에서 누가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주식 투자해요? 어디에 줄 서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대선에서는 이 무속가가 술렁술렁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민감한 게 대기업이고 금융계고 부동산가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예측이 오히려 더 과학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선거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무속인들 찾는 뭐 행태는 많이 있어요. 그 영화 더 킹 기억나시죠? 네. 저 사진 보시면은 저게 검사들이 구슬하는 장면인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입시철, 성진 인사철, 연말 연시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유명한 역술인에게 물어보니까 성진 인사를 앞두고 입시철을 맞아서 선거철이면 사람들이 붐비는데 심지어 정치인 경우 후보 본인이 안 오면은 그 배우자가 오거나 자녀들이 와서 당선 부적이라도 달라고 하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는 거의 후보의 70-80% 정도가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보의 70-80%가 찾아온다? 네. 하긴 당선 아니면 낙선이니까 불안한 마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다는 것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면 거의 무속인을 찾는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할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이 무속 논란이 두드러지게 심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동안의 무속 논란은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후보가 조상묘를 이전했다더라 뭐 풍수 논란 이런 거였는데 예측하거나 뭐 이런 정도. 이번 선거 때는 무속인들이 직접 선거에 관여하거나 또 후보나 그 후보 배우자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무속 논란이 심하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무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후보 경선 때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나왔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 쪽에서 천공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소개했다는 심도사라 불리는 무속인 무정, 또 선대위에 참 합류했다는 건진 법사까지 관련되면서 무속 논란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사진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장 빠져나가는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누군가가 목 뒷덜미를 잡고 이렇게 막 미는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호원이 예의 없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이나 역술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건진법사의 보조법사가 김건희 씨의 무속 기운을 누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기자회견장 빠져나가는 건 아니네요. 컨텐츠 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나가는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신기가 있다. 뭐 김건희 씨 자기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누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게 한 역술인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있었던 12월 27일에 네. 강원도 후보 토론회죠. 그 후보 토론회 장소에 풍악패 수십 명이 몰려와서 토론회 내내 휘몰이 장단을 쳤다 그래요. 휘몰이 장단이요? 휘몰이 장단을 살풀이 장단이라고 하는데 주로 구슬할 때 많이 나오는 영화 곡성에 보면은 왜 배우 황정민 씨가 칼을 들고 무당 구슬할 때 그때 나오는 장단이 휘몰이 장단인데 근데 그때 왜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등짝을 치면서 그만해 진짜 막 이런 짤이 막 나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 끝나고 그 뒷모습들이 화제가 됐었죠. 그날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기가 꺾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역술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술의 영향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역술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역술인 협회장한테 임명장 줬다고 해서 또 논란이었어요. 예, 그 1월 4일 송영길 대표가 종교인 17명에게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을 줬는데 여기에 유명 역술인인 백운산 씨, 역술인 회장, 협회장이죠.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홍천 의원이 김현정 앵커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역술은 일종의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답변했습니다. 그게 좀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뭐 역술은 주역 같은 걸 공부해서 하는 거다. 확률 게임이다. 무속이라는 것과 좀 접신을 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역술이든 무속이든 뭐 점이든 관상이든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문제는 정책 공약 뭐 이런 다른 것들에 대한 검증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책 대선이 아니고 무속 논란만 확산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또 무속 논란을 제기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키우면 키울수록 득표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라는 게 절반 50%면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걸로 사실 베팅을 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찍어도 반이죠. 그러니까 그 운수소관이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 논란이 대선판에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시감 때문입니다. 기시감이요? 데자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 10월 26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돈이 공민왕 때의 고리를 망하게 한 사건, 괴성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 때의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무속 논란이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이나 정책 검증을 밀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무속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국가의 중요 대세를 결정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상황실장이 천공서성 논란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으로서 국가 리더십이 주술이나 미신에 의존한다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게 아니겠냐. 과거 최순실의 오방색 탈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홍준표 의원도 손바닥 임금 왕자가 논란이 되던 10월 3일 페이스북에 점으로 박사기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 무속인 끼고 늘 다닌다는 것을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의아했지만은 손바닥에 부적을 쓰고 다니는 것이 밝혀지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쓴 말인데 페이스북에 예. 물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것은 지지자들이 써준 왕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홍 의원은 또 이렇게 네. 쓰셨군요. 예. 문제는 점을 치건 관상이나 풍수를 보건 개인적인 문제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선거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당선될 경우에 비선실세 논란이 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미 한번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논란을 빚는 건데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는 당락이 무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민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잊지 그럼요. 말고 네. 우리가 정책 선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선거와 무속, 정치와 무속 짚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